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강원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동기 진단검사 결과 해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본인의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검사는 학습진단 솔루션으로서 학습 동기의 방향, 학습 동기의 강도, 그 강도에는 심리 강도와 행동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동기 저해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과목별 자기주도 학습 적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결과지를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앞면인데요. 앞면에 학습동기 진단 검사 결과라고 되어 있고 1번에 참고 지표라고 있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1 참고 지표에서 반응 일관성, 연속 동일 반응, 사회적 바람직성, 공부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반응 일관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검사에 대한 반응을 했을 때 조금 더 일관되게 했는지 아니면 일관되게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응 일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낮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양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낮음이라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반응이 좀 일관되지 않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 연속 동일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동일 10개 문항에 대해서 동일한 응답을 한 경우 이제 예라는 표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오가 나오면 그만큼 이제 연속되는 10개 문항에 동일하게 응답을 안 했다는 거고요. 예라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뭐를 저희가 보려고 하냐면은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빨리 다 찍고 뭐 딴짓을 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얘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응시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바람직성인데 요거는 이제 요 별표가 찍혀 있는 요 별표가 찍혀 있는 학생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별표가 찍혀 있다. 뭐 통계적으로 한 10% 정도 학생이 이제 여기 별표가 찍혀 있는데 그러면 조금은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이 검사 결과의 점수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간이라고 해서 요거는 하루에 여러분들의 스스로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T점수로 변화해서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T점수는 이제 여기 아래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제 평균이 50이고 50 이상 되면 내가 조금 내 또래에 비해서 하루 공부 시간이 좀 많구나. 50 이하면 내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 공부 시간이 좀 적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번 참고지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번 동기 방향 및 강도를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검사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요건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학습 동기 종합 유형이라고 해서 LPA형 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형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제 심리 강도, 그 다음에 행동 강도,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지향, 평가 목표 지향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방향인데요. 이 동기 방향은 나에게 있어 공부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 방향은 이 학습 목표 지향이냐, 평가 목표 지향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100이고 이쪽도 100인데요. 이 100을 이제 일종의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뭐냐면은 학습 목표 지향이 90이라면 당연히 평가 목표 지향은 10이 되겠죠. 거꾸로 학습 목표 지향이 70이라면 평가 표지량은 30이 될 겁니다. 이렇게 100을 서로 나눠 갖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강도인데요. 심리 강도는 이제 나는 좀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해야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리 강도는 요 Y축의 양의 방향만 해당이 되고요. 행동 강도는 이 Y축의 음의 방향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강도, 여기 음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그래서 지금 일단 동기 방향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학습 목표 지향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나는 공부를 할 때
뭐랄까요? 어떤 그 평가, 어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좀 나의 만족, 내가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즐겁다, 뭐 이런 마인드로 좀 학습 목표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평가 목표 지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떤 점수에 연연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칭찬 이런 것들 인정받고 싶은 이런 거로 인해서 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리 강도, 요 Y축의 양의 방향, 요 부분, 요건 뭐냐면 일종의 좀 학업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음의 방향인 행동 강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난 좀 실천이 안 돼. 그러니까 요게 좀 마인드적인 거, 심리 강도가 마인드적인 거라면 행동 강도는 좀 실천적인 실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히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긴 게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학습 목표 지향이 100이고 평가 목표 지향은 0이고 그다음에 심리 강도 100, 행동 강도 100.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사실 뭐 이런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자면 동기 방향에서 이제 학습 목표 지향은 이런 학생들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도전을 통해서 완전하게 익히고자 하는 학생, 이런 학생이 학습 목표 지향이라면 평가 목표 지향 학생들은 좀 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가 목표 지향 학생들은 좀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학생이라고 보면 학습 목표 지향은 자기 자신만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학습목표 지향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도전지향적이고요. 반대로 평가원표 지향 학생들은 좀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좀 이게 쉽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학습목표 지향 아이들은 좀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전하는 반면에 평가원표 지향 애들은 그런 거 문제 풀면 왠지 틀리고 내가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지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 위주로, 기본 문제 위주로 많이 푼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많이 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목표 지향 아이들은 좀 노력. 이건 뭐냐면요. 내가 많이 실패를 했을 경우, 혹은 내가 성공을 했을 경우, 내 노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면, 평가원표 지향 아이들은 능력, 나의 IQ, 나의 지능,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낮아지면, 역시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래. 내가 성적이 높으면, 역시 난 머리가 좋아서 그래. 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좀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학습 목표 지향 학생들은 내 지식을 내 만족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평가 목표 지향 아이들은 어떤 성과 혹은 남에게 받는 인정 성과라고 하면 이제 점수를 얘기하죠.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남에게 좀 칭찬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습 목표 지향 학생들은 그래도 이 평가 목표 지향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공부하는 편이고요. 반대로 평가원 표정 아이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특히나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성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보여드리는 표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2년간 학업 성취도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학습 목표 집단 학생과 평가 목표 집단 학생들을 2개년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백분위 점수라고 하면 이제 수능 백분위 점수를 말합니다. 수능 백분위 점수가 기본적으로 학습 목표 지향 학생들이 원래도 높았지만 1년 후에 보니 학습 목표 지향 학생들은 7점 정, 백분위 점수 7점 정도가 오른 반면에 평가 목표 집단 학생들은 오히려 1점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학업 성취도에도 이 동기의 방향이 상당히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저희는 좀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방향까지 살펴봤고 지금부터 이제 동기의 강도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결과제 정중앙 부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심리 강도입니다. 심리 강도는 이 치점수보다는 여기 백분위 점수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분위 점수가 내가 92점이다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나는 8등 이라는 거고요.
거꾸로 내가 만약에 뭐 20점이다 라고 하면 나는 100명 중에 80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백분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내가 좀 점수가 높다. 다시 말해 능력 기대가 높고 결과 기대가 높고 결과 매력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것들이 무엇이냐?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 능력 기대 같은 경우는 기대성이에요. 기대성.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나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 능력, 내 능력에 대한 기대성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결과 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 다시 말해 어떤 대학에 어떤 과,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거고요. 끝으로 이제 결과 매력은 그래, 그런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게 나한테 매우 유의미해, 중요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잘 중요시할 게 어느 뭐냐면 이게 좀 곱하기라는 거예요. 곱하기. 곱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곱하기의 특징 아시죠? 무언가를 곱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0이라는 점수가 되면 결과는 0이 되죠. 다시 말해 결과 매력이나 결과 기대나 능력 기대 중에 하나라도 0점이면 우리의 심리 강도는 0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특성을 좀 잘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심리 강도를 봤고요. 네, 이제는 행동 강도 보겠습니다. 행동 강도 같은 경우는 학습 준비, 학습 지속, 학습 점검인데요.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학습 준비는 어떤 목표, 계획, 예습 관련된 거고요. 당연히 학습 지속은 이게 되겠죠. 수업 시간에 집중,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 수업 태도 이런 것들 학습 지속이 되겠고요. 학습 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습, 또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 점검, 평가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여긴 특징이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더하기예요, 더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예습이 0이라 하더라도 학습 지속이 점수가 높고 학습 점수가 높으면 이 정도의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심리 강도에서 곱하기와는 다르게 이건 뭐 하나를 0이라고 봐도 다시 말해 어떤 학생이 예습을 거의 안 하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고 복습 잘한다. 그럼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또 어떤 학생은 예습을 정말 잘하고 그 수업 태도도 매우 좋은데 복습은 거의 안 한다. 해도 이 예습과 수업 준비, 수업 태도만 하더라도 이 학생의 결과가 충분히 나타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동기와 특히 동기 방향과 강도가 좀 바람직하게 하지 않다면 동기 방향이 평가원 표지야. 그 다음에 심리 강도나 행동 강도가 좀 낮다. 좀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아마도 이 저해 요인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해 요인.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는 그 학습 동기의 방향이 조금 평가원 표지형적일까? 혹은 왜 내 동기 강도가 왜 낮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저해 요인에 좀 자세히 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해 요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다른 지표에 비해서 저해 요인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습니다. 그만큼 저해 요인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0분 점수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점수가 높아야 안 좋냐? 보통 저희가 한 70점 정도, 70% 정도가 넘으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저해 요인이 많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저인의 총점인데요. 총점이 이게 70점이 넘는다.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해 요인에 세부 지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학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도 뭔가 불편감이 있는지 학업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이제 그거에 좀 더 세부적인 게 어떤 정서적으로 많이 내가 소진돼 있는지 번아웃 상태인지 혹은 나는 안 돼. 내가 뭐 되겠어. 비관적 생각을 하는지 나는 뭐
해도 소용없어. 난 뭐 능력이 없거든. 문력감이 심한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가정 내 불평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우리 부모님과의 문제,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 중에서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데 많이 방해를 받아. 뭐 이런 거고요. 학교 내 불평 같은 경우는 이제 내 학급 친구들에 의해서 혹은 수업 분위기, 학급 분위기에서 내가 좀 영향력을 많이 좀 받아. 그래서 많이 힘들어. 이런 것들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보면 이제 공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좀 개인 내 불평감이 되겠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이것도 개인 내 불평감. 혹은 뭐 비관적 사고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봤자 크게 달라질 건 없어. 이것도 비관적 사고로 볼 수 있겠고요. 난 공부에 소질이 없나 봐. 이건 약간 무능력감에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이거는 이제 가정 내 불평감이 되겠고요.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이것도 가정 내 불평감.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짜증부터 나. 이것도 이제 가정 내 불평감. 부모님은 나의 행동 대부분을 못마땅하셔. 이것도 당연히 가정 내 불평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공부가 힘들어. 짜증나. 이건 학교 내 불평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런 것도 이제 학교 내 불평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 이것조차도 이제 학교 내 불평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시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 요인 살펴봤고요. 이제 동기 방향과 저해 요인인데 이 저해 요인이 이제 학습 동기의 방향에 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2개년간 조사를 한 건데요. 그 통계를 내봤습니다. 학습 목표 집단인 학생의 2개년간 평균을 봤더니 저해 요인 총점이 21점, 그 다음에 개인 저해 요인 17점, 가정 저해 요인 30점, 학교 저해 요인 23점으로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면은 20점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가 목표 집단 좀 이해되나요? 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보자면 이거죠. 학습 목표 집단은 나는 공부하는 게 즐거워, 재밌어, 새로운 거 알아가는 게 재밌어. 라면 평가 목표 집단은 뭐라고 했죠? 나는 어떤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이거죠. 어떤 성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경우 내 머리 탓, 내 능력 탓을 한다는 거. 이런 친구들은 일단 저해 요인이 상당히 높아요. 70점. 개인 내 저해 요인도 70점. 가정 60점, 학교도 58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 봤을 때 거의 70점이 육박하는 그런 저해 요인을 보이고 있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70점이 저해 요인이 높으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요. 이 평가표 집단 아이들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어떤 그 저해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동기 방향, 학습 목표 집단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과목별 자기주도학습 적용도를 보겠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주요 과목별 여러분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어 자기주도학습을 잘하고 있는지 점수 나와 있고요. 다소 높음이네요. 영어 85점 높음이네요. 수학 85점 높음이네요. 이겁니다. 근데 옆에 이제 선호도, 유능감, 성적 만족도 이건 뭐냐? 선호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과목을 되게 선호해, 좋아해 라는 겁니다. 좋아해. 이 학생은 지금 국, 영, 수에 대한 선호도, 주요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과목에 대한 어떤 거부감은 크게 없는 친구예요. 그냥 좋아해요, 과목을. 이 과목을, 각 국, 영, 수를.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유능감 보세요, 유능감. 유능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유능감을 느껴. 다시 말해 내가 좀 자신이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 보면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유능감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있다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들이. 이 하이픈이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 친구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유능감이 없어요. 다시 말해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옆에 성적 만족도는 뭐냐면요. 각각의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소 나의 어떤 성적에 대해서 만족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주의할게요. 어떤 친구는 내가 70점을 맞았는데도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98점을 맞아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좀 개인적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좀 크게 중요시하기보다는 이 두 개, 선호도와 유능감은 여러분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호도 같은 경우와 유능감이 동시에 동그라미가 있는 친구라면, 그런데 만약에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라 하더라도 이 친구는 이 과목을, 이게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잠재력이 있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앞으로
올릴 수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어떤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이 어떤 친구는 성적은 좀 높을지 몰라도 선호도도 없고 유능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왠지 잠재력이 좀 낮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주요 과목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좀 문과 성향으로 갈 거냐 혹은 이과 성향으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단순히 이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만 보지 말고 이런 선호도 유능감을 통해서 아, 내가 점수가 좀 낮지만 그래도 나는 선호하고 이 과목을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과목에 관련된 계열을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잘 여러분들 이 적용도에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결과지의 뒷부분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유형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거라고. 바로 그게 이 부분입니다. 요 8가지 부분이에요. 요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학습 목표 지향하고 평가 목표 지향을 일단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 지향이 50점 이상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 결과지에는 L로 나올 겁니다. 그럼 똑같죠. 심리 강도가 높고 낮음도 심리 강도가 50점만 넘어도 심리 강도가 높음으로 나올 거고요. 마지막 행동 강도가 높은 것도 50점만 넘어도 행동 강도가 높음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대충 좀 내용을 아시겠죠? 학습 목표 지향이면서 심리 강도가 높고 행동 강도가 높은 다시 말해 요 이니셜을 보겠습니다. L, P, A 요 학생이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50점만 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간신히 50점, 예를 들어서 55점, 51점, 54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LP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진정한 LPA형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냥 50점을 간 넘어서 LP형이 된 친구들은 좀 잠재력을 갖춘 LP형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좀 진정한 LP형이라고 하면 그래도 학습 목표 지향도 70 이상, 그다음에 심리 강도도 한 70 이상, 행동 강도 70 이상 이런 친구들이 좀 이제 진정한 LPA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I,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거죠. 평가 목표 지향이면서 심리 강도도 낮고 행동 강도도 낮은 유형이죠. ENI. 근데 이런 유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검사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일 뿐이지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난 역시 학습 동기가 틀렸어.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보완하고 조금 올리면 좋겠구나. 내가 좀 더 공부한 자세, 태도, 실천 이런 것들 좀 내가 이번 기회에 좀 고쳐야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이상적이라면 이제 그 LPA 유형으로 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유형이 있는 학생들 절대 지금 자기가 LPA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거꾸로 LPA형이라 하더라도 뭐 50점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 진정한 LPA 7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지금 하던 대로 좀 공부를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제가 동영상 때문에 뭐 Q&A를 좀 받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그런 그 Q&A가 있다면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학습 동기와 평가 목표, 특히 평가 목표 지향인 학생들이 그 학습 목표 지향으로 어떻게 좀 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여러분들 물어봐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의 목적을 어떤 시험 점수로만 여러분들 여기지 않으면 돼요. 그냥 내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즐겁고, 내가 모르는 거 알아가는 게 재밌고, 다시 말해 이런 거죠. 내가 어제까지 이 수학 문제를 못 풀었는데 오늘 내가 풀게 됐어. 와, 내가
충분히 성장했네. 내가 어제까지 영어 이 문장을 해석을 못했는데 오늘 내가 이 문장을 해석해냈네. 내가 또 한 단계 발전했어. 이런 나의 모습을 꼭 점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만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희열감을 느낀다면 충분히 학습 목표 지향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하나 더 또 추가하자면 행동 목표, 맞아. 행동 강도가 좀 낮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별거 없어요. 스마트폰 요거 사용 시간 빨리 조절하거나 좀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해석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